안녕하십니까. 지난번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 중 송신자 측면, 수신자 측면의 장애 요인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황적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황적 측면이란 상황에 따라서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어상의 문제입니다. 동일한 단어가 타인에게는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으며 어려운 단어, 또 전문용어, 또 외국어, 사투리 등을 사용하게 되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상대방이 학력이나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셨는지요? 저는 S전자에서 근무 시 자신의 학력이나 또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회의의 다른 참석자들은 말은 하고 싶었지만 실제 말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의 주관자인 팀장은 M 과장한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M 과장은 말할 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주 쓰냐? 좀 더 쉬운 말을 쓰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M 과장은 어려운 단어를 종종 써서 팀장으로부터 그런 말을 대여섯 번이나 들었습니다. 컨설팅이라는 용어도 과거에 비해서 의미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컨설팅 하면 의뢰, 경영 컨설팅을 의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컨설팅이라는 용어는 금융권, 또 상당, 또 부동산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는 수원에 있는 산을 등산을 하고 나서 마침 아는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 지인과 저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지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냐? 아직도 S전자 다니고 있냐? 저는 S전자는 그만두었고 현재는 컨설팅 합니다. 그럼 복덕방 하냐? 복덕방은 아니고요. 저는 회사를 방문하여 생산성이나 품질 향상을 위해 지도합니다. 이렇게 컨설팅이라는 용어도 의미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중한 정보입니다. 수신자가 일시에 많은 정보를 받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의 유용성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정보는 선택을 하고 일부는 무시하고 일부는 잊어버리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일시에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바쁜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업무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지요. 예를 들면 해야 할 업무가 7개 있을 때 위에서부터 4개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다음에 3개는 납기를 조정하거나 또는 동료에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음은 시간의 압박입니다. 상대방이 바빠서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정확성이 저하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상대방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못하는지요?
상대방이 식사 중 또는 회의 중 또는 운전 중 또는 아주 바쁜 경우에는 충분한 대화를 하기 곤란하지요. 그런 경우에는 소위 핵심 또는 본론만을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하지 않지요.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정확성이 저하가 됩니다. 네 번째, 개방성과 신뢰성이 낮은 조직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러 회사를 방문하면 이런 회사를 가끔 볼 수가 있지요. 이런 상황을 뛰어넘어야 우수한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S전자도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 개방성과 신뢰성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컨설턴트들이 S전자의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S전자를 방문하면은 일부 사원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S전자를 지도합니까? 또는 당신들의 방법론은 S전자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컨설턴트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S전자가 글로벌 회사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컨설턴트의 역할은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메시지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지요. 화가 났을 때 그리고 화가 나지 않았을 때 메시지 해석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제를 상사한테 받으러 갈 때 상사의 기분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지요. 상사가 기분이 좋으면 결제가 쉽게 날 수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면 결제 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지요. 여섯 번째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동일한 말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처음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하지요. 물론 어느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낮추는 경우도 있지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미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이 너무 겸손한 자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잘 부탁합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 잘 부탁한다라는 것을 영어로 해석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억지로 영어로 번역하지 말고 쉽게 함께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이상으로 상황적 측면의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